우리 이 피부, 분명히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과 내 피부를 만드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족발이나 돼지 껍데기 등등의 콜라겐 자체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을 섭취하면 내 피부 속 콜라겐이 증가하게 될까요? 또 요즘 먹는 콜라겐 제품도 정말 많은데요. 한쪽에서는 먹으면 피부 탄력 좋아진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차피 위에서 다 소화되는데 무슨 효과냐. 도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내 얼굴의 피부 탄력을 위해 과연 콜라겐을 먹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피부의 탄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는 피부 속 진피층입니다. 그리고 이 진피층을 받쳐주는 대표적인 구조물이 바로 콜라겐인데요. 쉽게 말하면 콜라겐은 피부 속 철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건물에 철근이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듯이 피부도 콜라겐이 튼튼해야 피부가 탱탱하게 유지되고 잔주름도 덜 생기는 거죠. 문제는 이 콜라겐이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모공이 늘어나고 잔주름이 생기고 얼굴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하는 안티에이징 시술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콜라겐을 다시 만들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콜라겐 먹으면 되겠네. 족발이나 돼지 껍데기 많이 먹으면 피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나옵니다. 음식물 속 콜라겐을 먹는다고 그 콜라겐이 그대로 피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족발을 먹었다고 해서 그 콜라겐이 내 팔자주름에 착 붙는 게 아니고 돼지 껍데기를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얼굴이 탱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콜라겐은 분자량이 큰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화기관에서 피부에 흡수될 정도의 크기로 잘게 분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는 콜라겐에서 중요한 게 바로 얼마나 작게 쪼개져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저분자 콜라겐, 가수분해 콜라겐 이런 단어들인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콜라겐을 가장 잘게 쪼갰을 때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이 수천 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콜라겐, 수십 개 수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일반 가수분해 콜라겐, 아미노산이 3개가 연결된 구조가 트리펩타이드입니다. 피부에 도달하기 쉬운 분자 크기는 대략 500달톤 이하로 많이 이야기되는데 아미노산 하나가 대략 100달톤의 분자량이기 때문에 트리펩타이드는 500달톤보다 작은 형태라서 체내 흡수율이 일반 콜라겐보다 약 50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로 흡수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를 때 그냥 콜라겐 함유라는 말만 보면 안 됩니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그 중에서도 트리펩타이드 형태인지 보셔야 합니다. 비싼 제품보다 중요한 건 흡수될 수 있는 형태냐입니다. 그럼 먹는 콜라겐이 진짜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느냐? 최근 연구들을 보면 먹는 콜라겐 펩타이드가 피부 콜라겐 증가와 탄력, 잔주름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는 콜라겐을 무조건 효과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실제로 5년 이상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먹는 콜라겐은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었다고 해서 처진 얼굴이 갑자기 올라가고 깊은 팔자주름이 펴지고 피부가 확 어려지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먹는 콜라겐은 피부를 확 바꾸는 치료제가 아니라 피부 체력을 도와주는 보조관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 잘 흡수되어 피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 형태인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콜라겐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두 번째, 하루에 대략 1에서 3g 정도를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단백질과 비타민C를 같이 챙겨야 합니다. 아까 피부 속 콜라겐이 뼈대의 역할, 즉 건물에서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철근만 있다고 건물을 튼튼히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소 단백질 섭취 상태가 좋아야 콜라겐 합성 환경에 유리하고 피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 체내 비타민C가 충분하지 않다면 피부 속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도 그 재료를 조립하는 도구가 없는 셈입니다. 당연히 콜라겐 생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을 꼭 하셔야 합니다. 콜라겐을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자외선을 계속 받으면 피부 속 콜라겐은 계속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피부가 많이 처지고 팔자가 깊어지고 옆볼이 꺼지고 턱선이 무너진 분들은 먹는 콜라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 안쪽에서 직접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스킨 부스터나 리프팅 시술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콜라겐은 장기간 섭취 후 전신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고 병원에서 시술받는 스킨 부스터나 리프팅 시술은 직접 얼굴 피부를 자극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 얼굴에 맞게 타겟팅해서 피부 탄력, 리프팅과 꺼진 볼륨을 채우고자 할 땐 시술을 섬세하게 잘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질문 받았습니다. 과연 먹는 콜라겐이 도움이 되느냐? 먹는 콜라겐,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약속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피부를 부탁해 장 원장의 장균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